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티어렘 2번 한번 봅시다. A, B, C는 벡터고 C는 스칼라라고 하자. 자, 1번 성질이 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C 곱하기 A 벡터. 자, 이건 뭐죠? A라는 벡터에 C라는 스칼라 배를 한 거다. 스칼라 배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면 C를 곱해도 여전히 이 값은 벡터예요. 맞죠? 그리고 그 벡터를 또 다른 벡터랑 외적했어요. 외적에선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도 보면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순서는 유지하고 있어요. 맞나요? 대신에 스칼라벨을 하는 것은 C를 언제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1번을 잘 보면 C라고 하는 건 어쨌든 상수만 곱하는 거기 때문에 A 클로스 B는 어쨌든 벡터 값이고 거기에 스칼라벨을 언제 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자, A에다가 먼저 취하거나 B에 먼저 취하거나 아니면 A 클로스 B를 계산한 다음에 취하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A 클로스 B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이 외적을 마치 우리가 곱셈 연산하듯이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더하기 A 클로스 C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쵸. 분배 법칙이라고 하죠. 즉, 외적에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면 A 플러스 B의 C를 외적한 거예요. A와 B가 벡터이기 때문에 더해도 벡터일 거고 C는 벡터고 즉, 그 둘을 외적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건데 어떻게 한 거죠? 이렇게 한번 더하기 이렇게 한번 외적을 계산한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고 3번을 보시면 A 클로스 B 클로스 C라고 되어 있죠. 즉 외적을 두 번 해야 되네요. B와 C를 먼저 외적한 다음에 이 결과물은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와 또 다른 벡터의 외적. 그래서 외적을 총 두 번 계산하는데 이것의 결과는 신기하게도 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A 내적 C에 괄호하고 B가 그냥 써져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뭐냐면 일반적인 곱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서 계산하는 곱셈 있죠. 그냥 3 곱하기 2가 6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곱셈을 의미해요. 자, 여기선 왜 곱셈이 쓰였냐? 또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A다 C는 뭐예요? 내적이죠. 내적은 결과가 뭐다? 스칼라다. 그러면 스칼라 곱하기 뭘 할 수 있다? 그냥 벡터. 그러면 이 전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B라고 하는 벡터의 스칼라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인 거고 두 번째 텀도 마찬가지로 A.B는 뭐다? 내적이니까 결과물은 뭐예요? 스칼라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수값인 거죠. 상수값에 C를 곱해준다. 그러면 이 C는 뭐다? 벡터잖아요. 그럼 스칼라 곱하기 벡터니까 C의 스칼라배인 거죠. 즉, B의 스칼라배에서 C의 스칼라배를 빼는 형태로 식이 유도가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유도하는 것은 어려울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한테 만약에 3번을 증명하세요라고 만약에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증명하는 방법. A는 그쵸? A1, A2, A3 3차원 벡터다라고 하고 B는 B1, B2, B3다. C는 C1, C2, C3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좌변은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B 클로스 C는 뭐가 된다?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 I, J, K 넣어주고 순서대로 B의 컴포넌트, 그다음에 C의 컴포넌트 이렇게 해서 이걸 계산할 수가 있죠. 뭔가 나오겠죠? 어떻게 나온다? 벡터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물에다 뭘 하면 된다? 좌변은? 자, 좌변은 LHS라고 해볼게요. left hand side라고 쓰고 자, A는 뭐가 돼요? A는 A1, A2, A3인데 그것과 지금 계산한 B 클로스 C의 외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실은 이거를 어떤 벡터
곱하기 또 다른 벡터, 즉 A 클로스 이 벡터의 외적.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I, J, K를 쓰고 A 벡터 쓰고 그 다음에 여긴 뭐가 들어가죠? 그죠? B 클로스 C의 결과물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해서 이것을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결국 보이고자 하는 것은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3번과 같은 성질을 증명하라고 하면 좌변은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우변도 똑같이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right hand side는 A 다 C니까 자, 여기 이것만 계산해 보면 어떻게 표현 가능해요? A와 C라는 벡터의 내적이다라는 거죠. 내적하면 어떻게 되죠? 성분끼리 곱한다. A1 첫 번째 C1 첫 번째 성분끼리 이렇게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A2, C2 더하기 세 번째 성분끼리 즉 A3, C3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거기에다가 뭐를 하면 돼요? B라는 벡터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B는 B1, B2, B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A1, C1 더하기 A2, C2 더하기 A3, C3는 상수잖아요. 그쵸? 스칼라죠. 왜 스칼라다? 내적의 결과니까. 거기에다가 B라는 벡터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상수를 여기다 분배해서 벡터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뒷부분 한번 생각해보면 A.B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A와 B를 내적하는 거다. 그래서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보이죠?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 내적이고 거기다가 C라는 벡터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C는 C1, C2, C3 이렇게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상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자, 한 번만 더 써보면 여기 윗줄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된다? 벡터인데요. B1에도 지금 이 값이 곱해지는 거예요. A1, C1 더하기 A2, C2 더하기 A3, C3. 그다음 두 번째 컴포넌트는 B2에다가 이 상수만큼 또 곱하는 거예요. A1, C1 더하기 A2, C2 더하기 A3, C3. 그다음 B3에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주고 마이너스 두 번째 줄은 어떻게 하면 된다? 똑같이 C1이라는 첫 번째 성분에 뭘 곱한다? 이 앞에 있는 이 스칼라배만큼 취해주는 거예요.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렇게 하고 C2에도 마찬가지로 스칼라배 취해주고 C3 앞에도 마찬가지로 취해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뭘 하면 된다? left hand side의 결과물하고 right hand side의 이 결과물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과 같은 성질은 여러분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식이 이렇게 된다. 또 이 식이 이렇게도 된다. 물론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아,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요.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정의에 의해서 증명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theorem 2번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증명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스케치 정도는 해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노트 1번을 또 보죠. 자, 노트 1번을 봅시다. I 클로스 J는 K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죠? I, J, K는 우리가 지금 외적 연습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그러니까 표준 기저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좌표 공간에서 봤을 때, 자, 이렇게 G축, X축, Y축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길이가 1인 벡터를 I, J, K라고 하고 각 축의 평행인 거예요. 즉 I라는 벡터는 이렇게 X축에 평행하면서 길이가 1인 벡터. 그 다음에 J는 Y에 평행한 벡터. 그 다음에 K는 이렇게 G축에 평행하면서 길이가 1인 이런 벡터를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했죠. 그런데
외적을 했을 때, 이들끼리 외적을 했을 때 성질을 보면 i와 j를 외적하면 k가 된대요. 자, 한 번만 우리 연습해 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자, i라는 벡터와 j라는 벡터는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하면 뭐죠? i는 1,0,0이고 j는 0,1,0이에요. k는 뭐죠? 0,0,1이죠. 자, 그러면 i와 j를 외적해 보자. 외적하는 거 방법 i, j, k라고 놓고 자, i라는 벡터 순서대로 1, 0, 0. 그다음에 j는 0, 1, 0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것에 성분 써서 2차원 행렬식 이렇게 주면 되고 마이너스 j 자, 그럼 j에 대해서는 1, 0, 0, 0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k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제외하면 이만큼 1, 0, 0, 1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행렬식 보시면 AD-BC의 형태는 0 곱하기 0에서 0 곱하기 1을 빼니까 0이죠. 없어지고 1 곱하기 0에서 0 곱하기 0 빼면 0이죠. 없어지고 자, 여기만 보면 AD 빼기 BC 해서 1만 남고 K 곱하기 1의 형태가 되니까 K가 되네요. 자, 그죠? 그래서 결과는 I 크로스 J를 했을 때 K라는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i와 j를 외적했더니 k가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j와 k를 외적하면 i가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해 보면 결과가 i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k와 i를 외적하면 j가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i, j, K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순서를 I, J, K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이용하냐면 I와 J를 외적하면 K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와 K를 외적하면 I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대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뭘로 해볼까요? K와 I를 외적하면 뭐가 된다? J가 된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노트 3번에 보면 A 클로스 B랑 B 클로스 A는 서로 다르다. 그리고 마이너스 1배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에도 이 성질이 성립돼야 되겠죠. 위에 있는 노트를 적용하면 I 클로스 J하고 J 클로스 I는 서로 다른 값이며 부호 차이는 생긴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거 위에 있는 노트 3번을 적용하면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J 클로스 I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J 클로스 I 계산하면 자, I, J, K라고 일단 놓고 J라는 벡터는 뭐예요? 0, 1, 0이고 I라는 벡터는 1, 0, 0이고 그죠?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자, I에 대해서는 이렇게 1, 0, 0, 0 그다음에 J에 대해서는 0, 1, 0, 0 맞아요? 더하기 K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외하고 0, 1, 1, 0 그러면 I에서 보면 AD-BC 0이고 자, AD-BC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K 곱하기 행렬식 계산하면 AD 마이너스 BC 해서 마이너스 K가 되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앞에서 I 클로스 J는 결과가 K였는데 J 클로스 I는 마이너스 K가 나왔어요. 즉 외적의 순서가 바뀌면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따라서 위에 있는 J 클로스 K가 I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K 클로스 J는 뭐가 된다? I는 I인데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 클로스 I가 J니까 순서 바꿔서 I 클로스 K는 J인데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순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자, 노트 2번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괄호가 어디 있는지 먼저 볼게요. 좌변에는 B 클로스 C의 괄호가 쳐져 있고 우변에는 A 클로스 B의 괄호가 쳐져 있어요. 자, 괄호라는 뜻은 뭐예요? 연산을 할 때 먼저 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좌변에서는 B 클로스 C를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물에 A를 외적하는 거고요. 우변은 A 클로스 B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 결과를 C에 외적하는 거예요. 당연히 같지 않겠죠.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는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순서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래 보면 예제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떤 케이스냐면 A가 I예요. A라는 어떤 벡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 I라고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고 B라는 벡터도 역시 I라고 해 보자. 그다음에 C는 뭐라고 할 거냐면 J라고 해 보자. 자, 그래서 어떤 연산을 할 거냐? 뒤에 있는 두 벡터를 먼저 외적한 다음에 앞에 거랑 외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트 2에 있는 요 좌변을 이렇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에. 자, 그러면 I 클로스 J는 우리 뭐임을 알고 있죠? I와 J를 외적하면 K가 된다. 그럼 그 앞에 I랑 같이 외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K 크로스 I가 J였으니까 I 클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좌변이에요. 자, 우변을 한번 봅시다. 우변은 A 클로스 B인데 A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I라고 놨고요. B도 I라고 놨고 C를 J라고 놓은 상태예요. 좌변이랑 똑같이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서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개를 먼저 외적하고 J를 외적하겠다. 그럼 I 클로스 I가 보이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자기 자신의 외적은 항상 뭐다? 0벡터다 라는 성질을 우리 앞에서 증명했죠. 그래서 0벡터 크로스 J벡터가 돼요. 그쵸? 그러면 0벡터랑 어떤 벡터를 외적하면 결과는 0벡터다. 왜 그러죠? 모르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돼요. I, J, K라고 놓고 외적이니까 0벡터, 0벡터의 3차원 버전은 모든 성분이 0이라는 뜻이고 J는 뭐였냐면 0, 1, 0이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I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어때요? 행렬식, 2000 행렬식 0이고 J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행렬식 0이죠. K에 대해서도 보면 행렬식이 0인 거 바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0벡터 곱하기 J, 즉 0벡터 크로스 J는 0벡터가 된다. 자,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봅시다. 좌변은 마이너스 J예요. 우변은 0벡터죠.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스칼라 3중적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기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노트 3번의 스칼라 3중적 보시면요. 자, 스칼라 3중적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렇게 A와 B와 C라는 세 개의 벡터가 있어서 순서대로 내적, 외적이 들어가요. 그런데 외적이 먼저예요. 괄호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B 크로스 C는 뭐다? 벡터죠. A도 벡터잖아요. 그럼 벡터와 벡터 내적 가능하죠? 그럼 결과가 뭐다? 스칼라다. 내적의 결과는 스칼라니까. 그래서 스칼라 3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를 지금 곱했다. 어쨌든 우리 벡터의 곱셈엔 두 가지가 있다. 내적과 외적이 있다.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칼라 3중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아래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A와 B와 C라는 벡터가 존재해요. A, B, C. 그러면 이런 세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확장해서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면 우리가 위에서 외적의 기하적 의미를 A와 B의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면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A와 B와 C에 대한 3중적, 스칼라 3중적의 기하적 의미는 이렇게 부피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평행 육면체의 부피와 연관이 있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일단 모양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A, B, C라고 하는 세 개의 벡터가 존재하고, 그리고 B와 C라고 하는 이 벡터가 이 아래에 있는 이런 평면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위에서 예제에서도 풀어봤지만 B와 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B와 C를 품고 있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존재하겠죠. 그 벡터가 누구였냐면 이 B와 C를 외적한 벡터예요. 자, 이건 어디서 나왔던 거였냐면 theorem 1번에서 A와 B라는 벡터를 외적하면 결과적으로 A에도 수직이자 동시에 B에도 수직이다. 얘만 수직인 것도 아니고요. 얘만 수직인 것도 아니에요. A 클로스 B라는 벡터는 A에도 수직이고 동시에 B에도 똑같이 수직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여기에서 B 클로스 C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서 이것의 성질은 뭐다? C라고 하는 벡터에도 수직이면서 앞에서 보면 B라는 벡터에도 이렇게 수직인 이런 벡터를 의미해요. 공간이니까 지금 양쪽으로 수직이 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B와 C라는 벡터를 외적했을 때 이런 벡터가 형성이 되는데 자, 이때 그림을 또 잘 보면 A 벡터하고 이번엔 A 벡터하고 이 B 클로스 C라는 벡터가 있어서 그 사이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A라는 벡터랑 B 클로스 C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H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H는 이제 높이를 의미하는 거고, 이 평행 육면체의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즉, 밑면적부터 해서, 밑바닥에서부터 해서 위에 있는 높이를 이렇게 평행하게끔 만들어서 이만큼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삼각형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삼각형을 우리 여기다 떼어와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H에 해당이 돼요. H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빗변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A 벡터랑 연관이 있고 이것은 지금 A 벡터이기 때문에 이것의 순수한 길이만 생각하면 뭐가 된다? A 벡터의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수직일 테니까 높이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수직인 이 높이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H는 뭐가 될까요? H랑 관련된 삼각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뭐라고 볼 수 있죠? 자, 코사인 세타를 한번 고려해 보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즉,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삼각비 구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90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세타 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H가 되는 거고 여기가 A의 크기가 되네요. 그러면 세타랑 관련된 각, H랑 관련시키려면 이런 각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된다. 그래서 A의 크기분의 H가 되겠죠. 그러면 높이 H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고 표현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가 평행 육면체, 즉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피라함을 V라고 했을 때 부피는 뭐라고 볼 수 있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밑면적은 여기서 뭐냐면 B랑 C라는 벡터가 이루는 이 바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밑면적 B와 C가 이루는 이 평행 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쵸. B와 C라는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다라고 앞에서 설명했죠. 기하적인 의미가 B와 C의 외적의 기하적 의미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 그래서 밑면적이 지금 B 클로스 C의 크기인 거예요. 근데 높이가 지금 뭐냐면 H에 해당이 되는 거고 H는 뭐다?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래 시계 보시면 평행 육면체의 부피라고 해서 A와 B와 C라는 세 개의 벡터로 구성되는 이런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밑면적 A 곱하기 높이 H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밑면적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외적의 크기다.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이 되고 이만큼이 지금 우리가 구한 h라는 높이예요. 그래서 밑면적 곱하기 높이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값을 또 다시 들여다보면 자, 여러분 관찰해 봅시다. 여기 코사인 세타의 크기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a의 크기는 여기다 가지고 왔고 코사인 세타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데 세타라고 하는 게 뭔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자, 세타가 뭐였죠?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세타라는 것의 정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C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가 존재하죠. 근데 C는 지금 무관해요. 무관하진 않죠.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유관하지만 지금 세타라고 하는 이 값은 눈으로 봤을 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 값인가요? 그죠? A라는 벡터하고 B 클로스 C라고 하는 이 벡터의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그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A라는 벡터랑 이 벡터의 사이각이 세타란 얘기예요. 자, 사이각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이 있었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 내적을 배울 때 A 내적 B가 뭐였죠?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어요. 이 세타가 누구였어요? A와 B 사이의 각이었죠. 그죠? 그럼 이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왜냐? 지금 문제에 보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는 내적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A B가 아니라 어쨌든 주어진 벡터가 A 벡터 하나랑 B 클로스 C 벡터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자는 거죠. 즉 A B 클로스 C 벡터. 즉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이 벡터 하나하고 이 벡터하고의 내적을 살펴보자. 왜? 이 식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내적에서의 이 정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벡터를 똑같이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있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뒤에 있는 B를 크기.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의 크기. 맞아요?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는 누구? A와 B 클로스 C 사이에 있는 각. 아,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값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래 있는 식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자, 이 코사인 세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뭔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정리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여기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는 하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하고 정리를 하면 이 값에서 A B 클로스 C에서 나누기 누구? 이만큼. A의 크기 곱하기 B 클로스 C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보면 B 클로스 C 벡터 크기 곱하기 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크기인데 코사인 세타의 크기라 함은 이것 전체의 크기가 되면서 여기다 곱해줄게요. 즉 코사인 세타 대신에 이 값을 넣는 거예요. 이 값 대신에 이렇게 넣어보자.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B 클로스 C도 벡터인데 그것의 크기이기 때문에 양수값, A 벡터의 크기 역시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값. 어쨌든 절대값 취한 거 양수값이니까 이 모든 값은 한 번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 안으로 들여올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절대값 빼서 그냥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 A의 크기는 약분되고 B 클로스 C의 크기도 약분돼서 이것만 남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우변에 이만큼이 남게 된 거예요. 이 결과하고 지금 같죠? 그래서 평행 육면체의 부피 V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중적, 스칼라 삼중적의 무엇이다? 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외적을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 그러면 안 되겠죠. 외적의 결과는 벡터인데 어떻게 면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고 평행 육면체 부피를 구해라라고 해도 삼중적을 구하고 나서 끝내면 안 되고 그것의 크기까지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결과가 크기로 나왔잖아요. 우리 지금 유도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크기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하적인 의미는 뭐다? 스칼라 삼중적의 기하적 의미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된다. 자, 4번 해볼게요. 4번에 보시면 자, V는 A.B 클로스 C, 즉 자, 이게 뭐였어요? 스칼라 삼중적이었고 그것의 크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크기이기 때문에 0이다. 실수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스칼라 삼중적의 크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 평행 육면체의 부피였어요. 부피가 0이라는 소리는 뭘까요? 부피가 0이다. 여기 그림에서 생각해 보면 부피가 0이 되기 위해서는 B 벡터와 C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벡터가 이렇게 각을 이루는 순간 이런 부피가 존재하는 평행 육면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A라는 벡터가 동시에 이 B라는 벡터와 C라는 벡터가 존재하는 동일한 평면상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아무리 어떤 입체 도형을 만들려고 해도 입체 도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평면상에 누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부피가 0이란 뜻은 A와 B와 C가 동일한 평면상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세 개의 벡터가 동일 평면상에 있음을 보여라. 즉, 코플라나임을 보여라. 라고 하거나 같은 평면에 있음을 보여라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뭘 보이면 되는가? 스칼라 삼중적을 구해서 그것의 크기 구하면 이 A와 B와 C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될 텐데 그 부피가 0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 동일 평면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제 4번과 같이 같은 평면에 있음을 보여라 라고 하면 이 세 개의 벡터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된다? 이 세 개의 벡터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것의 면적 곱하기 높이를 해서 부피,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제로가 됨을 보이면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4번 성질을 적용해서 예제 4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부피는 어떻게 한다? A 닷 B 클로스 C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의 크기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이 크기를 항상 빼먹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고 나서 절대값 구하면 되니까. 자, 스칼라 삼중적 우리 계산 어떻게 했었나요? 순서대로 쓴다고 했죠? A, B, C 순서로. 자, 한 행씩 넣어 볼게요. A 먼저,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자, 삼중적 계산할 거예요. 벡터 계산하는 방법,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값 써주고 그것을 포함하는 행렬 지우고 나머지 행렬식 써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값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이너스 보를 붙여야 하고 행렬 지우고 나머지만 넣어준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 숫자에 대해서는 이거 지우고 이만큼 행렬식으로 넣어준다. 자, 그래서 행렬식 계산할게요. 1 곱하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6 그다음에 마이너스 4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값을 뺀다. 그 다음에 7에다가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곱한 값을 뺀다. 자, 그러면 얼마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8 더하기 36이니까 18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6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7 곱하기 18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계산을 좀 쉽게 하려면 18로 묶어내 볼까요? 인수분해해서 그러면 1 마이너스 여기서 18 빼냈으니까 2가 남고 8 남죠. 그 다음에 여기는 7 남죠. 그런데 1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7이고 더하기 7을 하면 0이니까 0이 돼버렸네요.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한 이 값은 뭘까요? 지금 계산한 이 값은 A 닷 B 클로스 C의 결과예요. 그게 지금 0이 된 거고 우리는 같은 평면에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계산해야 된다? 그것의 크기가 0이 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의 크기, 지금 계산한 0의 크기는 0인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 V라고 하는 평행육면체의 부피의 정의는 스칼라 3중적의 크기였기 때문에 스칼라 3중적까지인 거고 이만큼만 계산한 거고 그것의 크기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크기를 고려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0은 지금 다 스칼라예요. 이것도 스칼라 맞죠? 왜냐? 스칼라 3중적의 결과니까. 내적의 결과기 때문에 스칼라가 나왔다. 스칼라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값을 계산했더니 V는 스칼라 3중적에 대한 크기다. 0이 나왔다. V가 0이므로 뭐라고 쓰면 된다? A와 B와 C는 동일 평면에 있다. 그러니까 같은 평면상에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코플라나입니다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플라나라고 하는 게 우리 플레인이라고 하는 게 평면을 의미하죠. 그래서 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뭐 코워크라고도 얘기하고 코워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코라고 하는 것은 동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코플라나라고 하면 동일 평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그냥 한글로 풀어서 동일 평면상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술할 때는 물론 계산이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논리를 잘 설명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은 사실 남을 설득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하고 같은 평면에 있으면 보여야 하기 때문에 V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이자. 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값은 하고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이 값은 는 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0이다까지 나올 거예요. 따라서 그것의 크기는 0이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이 뭐죠? 최종적인 결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그냥 끝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가? 이 얘기를 꼭 써줘야 되죠. 결론이 무엇인지. 지금 문제에서 같은 평면에 있으면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논리를 정리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죠. V가 0이니까 A와 B와 C는 동일 평면 위에 있습니다.
영임으로 하는 이 0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위에서 이제 계산한 결과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서술하는 연습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올려준 연습 문제 셋 있죠? 여러분 잘 풀고 있나요? 그거 잘 풀어보고 솔루션도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보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11.4의 외적까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가 잘 돼야만 그 다음 절에 있는 직선과 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구성할 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물론 11.5절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면 그 다음 연결이 또 안 되니까 복습 충실히 하시고요. 11.5절로 넘어갈게요.